사람도 돈도 한국 대탈출, 이러다 한국 망한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한 건수를 나타냅니다. 2019년에가 최악이었죠. 695명이나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만 2020년에 152명으로 줄었고요. 2021년에 4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71명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에는 365명이거든요.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07명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400명이 넘어서겠죠.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투자이민이에요. 투자이민.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한국 땅에서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와, 안 그래도 큰일 났네요. 요즘 대한민국에 중산층도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갑이 텅텅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마저 대한민국을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래서 한국이 망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국적 상실자라고 하잖아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대한민국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에 국적 상실자가 17,63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5,405명이에요. 엄청납니다. 1년 사이에 11년 사이에 44%가 늘었고요. 7,767명이 늘었습니다. 진짜 최악은요. 2016년을 보세요. 2016년을 보면 35,255명이에요. 대한민국에 는들머리가 나는 겁니다. 2016년이 박근혜 탄핵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연일 말입니다. 광화문에 몰려서 난리를 쳤을 때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싫은 겁니다. 조국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35,255명이 대한민국을 떠났는데 지금 매년 보면 2012년이나 15년쯤 되면 2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2만 명을 확실히 넘어서 3만 명까지 육박하잖아요. 올해는 3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이것은 여러분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불합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 때문에 한국 사람이 조국을 떠나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증여세 한번 볼까요? 상속증여세를 보면 여러분 놀라실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억 원을 상속한다 이거예요. 50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대한민국은 50억 중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 20억 4천만 원이에요. 30억 기준 세금 10억 4천만 원에다가 30억 초과분, 30억 초과분입니다. 30억 초과분 20억 원에 대한 세금 50%잖아요. 예, 50% 적용하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20억 4천만 원이에요. 50억 상속하는데 20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냅니다. 미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한 푼도 안 냅니다. 미국은요 1361만 달러까지 190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뭐 정부라고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들을 대한민국에 쫓아내고 있어요. 좌파들이 부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대장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속세
이거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높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초공제라고 하나요? 너무 작습니다. 기초공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 미국은 지금 보면 190억 원이죠. 190억 원.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세금 다 내는 거예요. 네, 지금 50%에다가 최대 주주 할증이 60%잖아요. 일본이 55%로 가장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보면 대한민국 가장 많고요. 게다가 기초공제도 대한민국 가장 적습니다. 미국은 40%라고는 하나 여러분 190억까지는 이게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나 호주나 싱가포르는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부자들이 지금 싱가포르로도 많이 떠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 떠나겠습니까? 50억 원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20억 4천만 원이 세금이면 여러분 상속을 이민을 가서 상속을 하고 다시 여기민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20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거든요. 20억 4천만 원 평생 벌어보세요. 20억 4천만 원 벌 수 있는지. 돈 잘 버는 사람들이야 벌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20억 4천만 원 못 봅니다. 평생 벌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세금이 폭탄이니까 상속세가 워낙 폭탄이니까 한국 탈출을 서두른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러면 안 망한다는 말 못하겠죠.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문제는 여러분 사람만 떠나면 다행인데 돈도 떠납니다. 외국인이 떠나는 거 말고요. 한국인이 떠나는 거 말입니다. 투자 이민을 가면 당연히 돈을 들고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돈을 떠나는 건 떠나지만 여러분 주식 이민도 많이 갑니다. 주식 투자를 한국에다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외에다 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금액 11월 6일까지만 하더라도 999억 달러였습니다. 11월 7일 딱 하루가 지났는데 101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142조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2019년에 84억 달러예요. 그때에 비하면 1106.8%입니다. 929억 7천만 달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주식회사가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뤄내는 겁니다. 뭐 설비 투자도 하고 마케팅비도 쓰고 그러면서 기업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이 확 줄어들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확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난리도 아닌 거죠. 돈이 다 떠나가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142조나 떠나갔으니까.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도 떠나고 있습니다. 710만 8천 명이나 됩니다. 710만 8천 명. 해외 투자자만 700만이 넘잖아요. 700만 명이. 그러니까 돈까지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돈까지도. 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테슬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167억 달러나 투자했습니다. 테슬라 지금 계속 올라가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138억 달러 샀습니다. 애플도 46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36억 달러나 샀고요. QQQ ETF라고 하는 프로시에스 울트라 프로 이거 35억 달러 샀습니다. 진짜 많은 ETF입니다. ETF.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1,000억 달러를 넘게 하는 데다가 많은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충격이죠. 실제로 충격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투자자 외화 정권 보관액을 보면
2024년 9월 말 기준이에요. 1379억 4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 보면 9개월 사이에 32.4% 337억 5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도 빠져, 돈도 빠져. 대한민국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올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저는 굉장히 열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법이 무시되고 시위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국민 갈라치기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법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쫄딱 망합니다. 사람도 빠지고 자금도 빠지면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조국인 한국을 버립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죠?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국 땅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 데다가 부자들 입장에서야 편하게 쓰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괜히 골치 아프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을 떠나는 것, 저는 진짜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돈 쓸 사람이 돈을 못 쓰잖아요. 제가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 한 이야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납니다. 그러면 경제는요? 지금 경제 한번 보세요. 최고 심각한 게 내수인데 여러분 내수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0분기 연속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니까 돈 없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한국의 부자들이 조국을 버린다는 걸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죠. 오죽 정치를 못하고 국가를 잘못 운영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도 더 심각한 위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국장에서 말입니다. 국장에서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보처럼 국장에 있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국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게 나오면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떠나는 걸 보면 대한민국 탈출이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진짜 심각하죠. 저는 우리 조국이 진짜 구슬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외침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싸워서 지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누란 지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구슬퍼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법과 원칙이 무시가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상황이 맞아지는 것 저는 이것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바보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출생률은 출생률대로 떨어지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보장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조국을 버리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최악의 어떤 상처를 남기고 최악의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말입니다. 배려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오늘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